이번 동영상에서는 주역의 이론이 아닌 실제 효사의 해석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64궤들 중에서 일단 세 번째 궤인 술의 둔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효사에 나오는 보다 상세한 한자의 해석과 그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과정은 제 책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해석과 상징 의미들을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술의 둔께의 제목인 둔이란 군대가 주둔한다고 할 때의 둔처럼 나가지 않고 안에 머무르면서 힘을 비축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고로 이것을 간혹 준이라고 읽고 그 의미를 어려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둔이라는 글자는 양기가 음의 안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살을 찌우고 앞으로 나아갈 날을 대비하면서 힘을 키우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둔의 본래 갑골 문자 모양이 이렇게 식물 줄기가 자라다가 중간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이 자라다가 중간에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다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음양의 기본은 양이 처음에는 음의 안에서 머무르면서 힘을 길렀다가 때가 되면 나아가고, 그렇게 나가다가 다시 또 음의 저지를 받아 쉬면서 힘을 비축한 뒤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기 전에 쉬면서 힘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미지는 동양 철학에서 강조하는 아침이나 봄 및 목의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아침과 봄은 각각 하루와 사계절의 시작이고, 목은 오행의 시작으로 모두 한 순환 주기의 시작 지점에 해당합니다. 동쪽을 의미하는 동자는 다음과 같이 보따리를 양쪽에서 묶어놓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보따리를 이렇게 꽉 묶어두면 그 안의 내용물들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듯이, 봄이나 아침이 상징하는 하루나 사계절 순환의 시작 시기에는 섣불리 밖으로 나아가지 말고 안에 머무르면서 힘을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짐을 싸는 것은 곧 짐을 싸들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아침에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이미지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해석의 기본 바탕도 역시 안에 잘 넣고 묶어두어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마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로 동쪽과 반대되는 해가 지는 서쪽의 갑골문은 다음과 같이 동쪽의 보침에 한쪽이 풀어졌거나 2번 모양처럼 아직 완전히 풀어지진 않았더라도 동자의 양 끝에 끈을 묶은 모양이 빠진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어놓기 때문에 서쪽은 동쪽과 반대로 보침의 한쪽이 열리거나 묶인 것이 풀린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나라 때 갑골 복사에서 보이는 사방풍이라는 개념에서도 나타나는 매우 오래된 전통이 있는 관점입니다. 이 사방풍의 개념은 일단 제 책이나 아래 링크한 블로그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자의 글자를 괜히 보따리를 묶어놓은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아침이 대표하는 만물의 시작에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술의 둔귀의 궤 모양도 보면 위에 술을 상징하는 감귀가 오고 아래 목에 해당하는 진귀가 와서 오행상으로 수생목의 상을 지니며, 수생목은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로 술의 둔께는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로 탄생한 시기부터 주나라 초기의 일들을 위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궤상을 내혹계 외혹계와 함께 오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 책을 참조하시고, 이제 바로 술의 둔께의 맨 아래 첫 번째 효인 초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효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리거정, 리건후.
먼저 반환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튼튼한 기초 위에 기둥이 우뚝 서는 의미입니다. 반은 요 반자 아래 돌 석자가 온 글자로 넓고 평평한 바위인 너럭바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반자 아래 그릇 명자가 오는 반은 우리가 보통 쟁반이라고 할 때의 반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안정적으로 넓고 튼튼한 밑받침이고 둘레에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건물이 기초가 되는 든든한 바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자에서 이런 의미들이 파생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이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나무 기둥으로 세워둔 표지판입니다. 설문 해자에서 환은 정우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우정이라고도 하는데 고대의 교통기관인 역참 혹은 그곳에 있는 숙소를 말하고 정우표는 그곳에 세워둔 나무 기둥으로 된 표지판을 말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커다란 기둥에 휴게소라고 써놓은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영어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차가 장거리를 이동하다가 머무는 것도 스테이션이라고 하니 이는 두뇌의 주둔과 환의 휴게소 편말의 의미가 주역에서 모두 같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고로 반환은 튼튼한 기초 위에 기둥이 우뚝 서는 것으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환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반자의 기본이 되는 반은 본래 테두리가 상징하는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안으로 모이게 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렇게 반은 테두리를 가로막으면서 넓고 안정된 기초와 같으므로 여기 그릇 명자가 붙은 반은 쟁반이 됩니다. 그리고 쟁반 안에 물이나 음식이 밖으로 넘치지 않고 안으로 돌아와 쌓이므로 반에는 돌아온다는 의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하 서건이라는 책에서도 반은 돌아올 환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자 아래에 가죽 혁자가 붙으면 밖으로 풀어지지 못하도록 허리 주변의 경계를 묶는 허리띠를 의미하는 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환자도 그 본래 의미는 우뚝 세워놓은 푯말이 아니라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이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환자는 나무 목자와 긍자가 합친 모양이고 긍자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중서라는 중국 학자는 이 글자가 물 안에 소용돌이가 치는 모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란 한 번에 직선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면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퍼지는 것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앞서 나온 동자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점점 힘을 키워가는 이미지와 통합니다. 고로 반과 환이 합쳐진 반환은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는 반과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점점 힘을 길러가는 환의 의미가 결합해서 안에서 내실을 다져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높이가 낮은 쟁반뿐만 아니라 비록 높이가 있는 컵이라도 주변의 경계로 인해 물이 밖으로 흘러가는 길이 막혀서 안에 쌓여가는 이미지가 바로 반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본래 진꾀와 태꾀에는 그릇의 상이 있는데 진꾀는 그릇에 물이 차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이 위주이고 태꾀는 물이 3분의 2가 차 있는 상이 위주입니다. 가득 채운 것을 의미하는 양효가 진꾀는 바닥에 하나뿐이고 태꾀는 2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레돈기의 궤상은 위에서 감이 상징하는 물을 아래의 진이 상징하는 그릇에 부어 넣는 것을 상징하고 그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바닥부터 쌓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막 생겨난 생명이나 국가가 안에서 힘을 키워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역에서 반환이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는 의미로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반환이라고 하면
주저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모양을 형용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는 이미지가 바로 주역에서 진꾀가 상징하는 1차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꾀의 궤상은 맨 아래 앞으로 나아가는 양효가 하나만 오고 그 이후로 머무르거나 안으로 들어오는 음이 2개가 오므로 시간적으로 볼 때 나갔다 돌아오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의 일에 비유하면 모체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바로 밖으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에 해당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막 아기를 임신한 부인이 10달을 채우기 전에 유산하지 않고 아기를 잘 키워가는 것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를 국가의 일에 비유하면 갓 생겨난 왕조가 섣불리 밖으로 정복전쟁을 벌이지 않고 안에서 힘을 기르는 것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레돈께의 괴사나 초요의 효사에서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 강제로 취하지 말고 서로 타협해서 동맹을 맺고 그 국가를 자신의 제후로 삼는 것이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피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이 뒤에 2효부터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수레둔께의 궤상에서 상괴의 감은 물을 상징하는데, 보통 주역에서 감이 위험을 상징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주역에서의 감은 부정적으로는 위험을 상징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왕의 덕이 중도에 맞게 펼쳐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는 가족의 일에서는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상괴의 감인 수가 하계의 진인 목에 물을 공급하는 상이 수레둔괴의 전체적인 궤상이고, 영양의 공급은 부족해도 문제이고 과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달을 5효에서 영양의 공급이 과한 상태를 상징하는 말로 고가 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고는 에너지가 쓰이지 못하고 축적된 지방을 의미합니다. 고로 영양물질인 감이 상징하는 수는 과하거나 부족하면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감괴에 위험의 상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중도에 맞게 적당히 쌓이고 베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에는 중도의 덕이 베풀어지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것이 곧 왕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주역에서 감괴는 왕의 덕을 상징하고 리괴는 신하의 덕을 상징합니다. 물론 건괴도 왕을 상징하지만 건괴는 현세의 왕보다는 하늘이 내린 천명이나 자신들의 선조 왕들을 상징합니다. 실제적으로 왕의 덕을 중도에 맞게 퍼뜨리는 작용은 주나라에서는 감, 상나라에서는 리괴가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역은 주나라의 문서이기 때문에 감괴가 왕의 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리거정이라는 문장에서 리는 유리하다는 뜻이고 거는 거처하다는 말에서도 나오듯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정은 바르다는 뜻도 있고 변치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정은 상나라 때는 점을 친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점을 쳐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묻고 결정하였으므로 점처로 바를 정이나 정할 정의 의미로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자가 서주 말부터는 바를 정 혹은 변치 않고 유지한다는 의미의 정으로도 쓰였는데, 동주 초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역의 원본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몇몇 문장에서는 정이 바르다는 의미는 없이 현재 자세를 고집부린다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리거정이란 현재의 바른 상태를 변치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바른 상태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지 말고 안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따르지 않는 국가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제후로 삼는 것이므로 이어서 리건후라고 한 것입니다. 건은 세운다는 뜻이고 후는 제후의 뜻이므로 건후는 제후를 세운다는 뜻이고, 이는 주변 국가를 제후로 삼아 자신을 왕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주나라가 처음 들어섰을 때 주나라를 따르기를 거부하던 상나라의 유민들이 반란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주나라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초나라인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어지는 2호와 3호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레돈께의 내용은 그러한 주변 국가들을 대하던 주나라 초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레돈께의 초유는 진께의 맨 아래 양효에 해당이 되는데, 양이 처음 맨 아래에 자리 잡은 것은 이제 막 땅에 씨앗이 뿌려진 상황이거나 태아가 자궁에 착상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혹은 아이가 막 세상에 태어나서 집안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상황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 구분을 따르건 하나의 일이 시작되는 초기를 의미하며, 그러한 초기 일이 생기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뒤에서 아주 힘든 일들이 벌어진 뒤이므로 당분간 안정하면서 조용히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괴에 놓인 감은 이 진의 나무에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섣불리 나아가면 위험에 처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일단 초효의 해석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2호의 해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